단어 말하세요. 토종 한국인이 IELTS 시험 준비할 때 가장 힘들어하는 건 넘버 1, 스피킹입니다. So you now have something invisible, credit, 네? standing in for something tangible. 자막이 어딨더라? I don't understand. Third one. 외국인이랑 그냥 말하는 것도 힘든데 시험을 치려고 하니까 더 힘들죠. 특히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분이면 말하기가 더 힘들 겁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영어 배울 때 문법과 글쓰기 위주로 배웠기 때문에 영어로 말하기가 더 힘들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이제 외국인들 많이 살아서 물론 요즘은 좀 바뀌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아직 힘든 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수를 올릴 수 있는 진짜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게다가 이거는 긴 연습도 필요 없고요. 다만 이 사실을 머릿속에 잘 인지한 채 시험을 보시면 됩니다. 제가 IELTS 시험 보느라고 쓴 돈이 진짜 그 경험들을 토대로 어느 날 제가 아차 하고 터득한 저만의 비밀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 제 비밀을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방법은 4점에서 7점 구간이신 분에게만 해당이 됩니다. 4점 이하이신 분들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안타깝게도 4점 이하의 점수는 이제 기초 영어 회화도 안 되는 분들이 나오는 점수고요. 7점 이상이신 분들은 해당 사항이 없는 이유가 8점, 9점 받으려면 주로 어휘력이나 유창함에서 점수를 얻기 때문에 이미 발음이라든가 기본적인 어휘 능력은 다 갖추신 상태세요. 그래서 이 팁은 7점 이상인 분들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대부분 5점, 6점 분들이 이 방법이 정말 효과가 있으니까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따라하시길 추천합니다. 자, 이제 시작해 볼게요. 자, 첫 번째입니다. 질문을 못 알아들었을 때 역질문을 하세요. 점수 감점 요인의 큰 이유가 잘 못 알아들어서 생기는 거거든요. 질문을 못 알아듣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 시험관이 말하는 단어 뜻을 내가 모르고 있거나 다른 하나는 시험관의 발음을 못 알아들어서입니다. 자, 이때 당황하지 마시고 이 단어가 생소하다고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And now I'd like to talk about designer clothes. So, are designer clothes popular in your country these days? So the question, so are designer clothes popular in your country these days? So for example, if I didn't understand the word popular, oh wait, I'm talking in English. 죄송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못 알아들었다고 쳐볼게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Sorry, I missed it. What's the popular mean? 이러면 10중 8구 이 시험관이 다시 대답을 해줍니다. 이 단어를 천천히 또박또박 다시 반복해서 말해줄 겁니다. 그런데도 모르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Thanks for your explanation. It's still not clear for me, but I will do my best. 시험 대화는 녹음이 되기 때문에 내가 너의 질문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한다는 뉘앙스만 주시면 됩니다. 그러고 최선을 다해서 대답하시면 돼요. 어차피 모르고 대충 상상해서 대답을 하면은 티가 나거든요. 그래서 시험관이 내가 첫 문장을 말하는 동시에 바로 알아챕니다. 아, 얘가 질문을 이해하지 못했구나. 그래서 어차피 감점이 됩니다. 차라리 물어보는 경우는 아, 얘가 영어는 유창하게 하는데 그 단어만 모르는 거구나 라고 해서 감점을 하지 않게 됩니다. 시험관은 이미 알고 있어요. 영어가 제2 외국어기 때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이 시험관은 우리한테 완벽한 영어를 기대하지 않는 거죠. 정말 그 단어가 기초적인 단어가 아닌 이상은 감점을 하지 않습니다. 물론 만점 맞기는 힘들겠죠? 참고로 저는 전에 IELTS 시험을 여러 번 쳤는데 이렇게 말했는데 7점 맞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할 말이 없는 경우입니다. 이 질문 자체에 대한
지식이 없는 경우. 보통 스피킹 인터뷰 하기 전에 질문을 랜덤하게 뽑거든요. 그래서 운이 나쁘면은 내가 잘 모르는 주제가 나올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볼게요. 저는 운동 종목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없는 편입니다. 운동 경기를 잘 보지도 않아요. 근데 뉴질랜드에서는 럭비가 인기거든요. 근데 그날 하필 나온 주제가 운동이었어요.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역질문을 하시면 됩니다. Sorry, sports is not my interest. I don't have any information about it. Would you mind if we change the subject? But if you want, I can still carry on and talk about what I know about. 질문의 포인트는 제안을 던지셔야 합니다. 절대로 시험관에게 억지로 바꿔달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이 요구는 시험관의 재량으로 바꿔주는 거기 때문에 호의를 베푸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손하게 말씀하셔야 합니다. 너희 선택에 따를게 라는 뉘앙스를 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이 시험을 보기 전에 앞서서 시험관의 호감을 사는데 성공했으면 100% 바꿔주십니다. 시험관의 호감을 사는 방법도 알려드릴 테니까 영상을 끊지 마시고 끝까지 보세요. 자, 두 번째 팁입니다. 단어 사이를 띄어서 말하세요. 원어민이 우리가 말하는 영어를 못 알아듣는 경우는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어조가 달라서, 다른 하나는 발음이 정확하지 않아서. 근데 토종 한국인이면 대부분 이 원어민 같은 발음을 내기가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해결책은 단어 사이를 끊어서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어민 같은 액센트 내는 걸 애초에 처음부터 포기를 하시고 대신 나의 앞에 앉아있는 이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영어를 구사하시는데 포커스를 맞추는 거죠. 이렇게만 하면은 점수가 정말 확 올라가거든요. 예를 들어서 말해볼게요. 또 다른 예를 찾는 중입니다. Questioning what was actually important, what things were actually adding value to my life. 자, 여기에 what was actually important 이 부분을 얘기해 볼게요. Questioning what was actually important. 이 한 문장 말하실 때 그 단어 사이에 공기를 넣는다는 느낌으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해볼까요? What was actually important? What was actually important? 이게 원어민 발음같이 나오지는 않는데 100% 알아듣게 들리거든요. 왜냐면 특히 우리나라 분들이 발음하실 때 T가 빠져요. T가 묵음처럼 되는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what was actually important? 6점 정도 나오시는 분들은 연습 없이 바로 가능하실 거예요. 그런데 5점인 경우는 대답하느라 생각도 해야 되고 해서 어떻게 보면 이 방법이 바로 실행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한 10분쯤이라도 잠깐 연습을 해보세요. 이게 가능한가 아닌가. 느리게 말할 필요도 없고 빨리 말씀하셔도 괜찮은데 단어 사이사이에 공기를 집어넣는다는 느낌으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예의를 차리시면 됩니다. 왜 예의냐면 시험관 대부분이 브리티시이기 때문입니다. 거의 100% 확률로 영국,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뉴질랜드, 호주, 캐나다 이 나라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매너를 굉장히 중시해요. Manners maketh man. 때문에 브리티시 스타일의 매너를 보여주시면 호감을 단번에 살 수 있습니다. 영어는 언어와 문화의 결합이기 때문에 영어가 좀 떨어져도 많이 봐주세요. 브리티시 매너의 특징 6가지. 인사, 미소, 악수, 안부 묻기, 샬로우 토크라고 하죠. 돌려 말하기, 맞장구입니다. 이제부터 방법을 세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상황극입니다. 당신은 시험장에서 기다리고 있고 그러다가 이제 시험관이 호명하면 내 이름을 부르면 그때 따라가서 시험을 치는 거거든요. 이때가 바로 타이밍입니다. 시험관이 호명해서 불렀을 때 가만히 계시지 말고 밝게 웃으면서 인사를 하시면 됩니다. 별로 어려운 것도 아니죠. Hi, nice to meet you. How are you today? 그리고 악수가 가능하면 악수도 하세요. 너무 이렇게 힘없이 악수하시면 안 됩니다. 악수하실 때 적당하게 힘을 줘서 잘 잡으셔야 돼요. 절대 데드피쉬라고 하죠. 이렇게 악수하시면 안 됩니다. 이름은 미리 알고 있을 테니까 자기소개는 안 하셔도 됩니다. 저는 시험관 이름도 물어봐요. 사람의 이름을 물어보고 기억한다는 것 자체가
나는 당신을 존중하고 있다 라는 느낌을 주거든요. 이거 별거 아닌데 임팩트 있습니다. 다른 응시자와 곧바로 차별화가 되거든요. 왜냐면 응시자 중에 동양권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외국에서 치던 한국에서 치던 상황은 똑같고요. 동양인 문화 중에 특징이 약간 딱딱해요. 서양권에 비해서. 그리고 다들 시험이라서 긴장해 있어요. 시험 치기 전에 대기실에서 기다리시면서 잘 관찰을 이렇게 해보시면은 웃으면서 수다 떠는 사람 거의 없을 겁니다. 시험관은 주로 직업으로 스피킹 테스트를 하는 분들이 아니시고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입니다. 대부분 다른 직종에서 평범하게 일하시는 분들이 자원봉사로 오셔서 주말에 시험을 도와주시는 거기 때문에 한 두세 명 아침에 인터뷰 보시면 굉장히 피곤해지세요. 만약에 시험 치는데 제가 마지막 사람이다. 아니면 시험 치는 이 타이밍이 점심시간 바로 전이다 하면 시험관 컨디션이 최악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인사를 좀 하고 잡담을 해서 기분 전환을 시켜주시면 점수를 좀 후하게 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질문도 합니다. It must be a long day for you. Many candidates today? What do you plan after this? 자, 이렇게 물어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시험관이 대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솔직히 영어를 잘 못하는 사람들 얘기를 하루 종일 들어주는 게 참 즐거운 일이 아니에요. 누가 갑자기 딱 나타나가지고 말 시켜주고 자기한테 관심 가져주면은 되게 기분 좋거든요. 그래서 신나서 말문이 트입니다. 샬롯 토크입니다. 가벼운 대화. 분위기가 순식간에 완화가 됩니다. 그 대답하시는 도중에 맞장구 치는 것도 잊지 마셔야 돼요. 자, 이 작업을 해두면 아까 제가 언급한 내가 못 알아듣는 게 있거나 모르는 주제가 나왔을 때 도와줄 찬스를 쓸 수 있게 됩니다. 자, 이제까지 IELTS 스피킹 점수 연습 없이 바로 1점 올리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았습니다. 이 방법을 쓰시면 시험관에 따라서 같은 실력으로 0.5점에서 1점이 업되시는 기적을 보실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유일하게 준비 안 하고 본 시험이 스피킹이었는데 이 방법들로 6.5점에서 7.5점으로 점프했던 기억이 납니다. 스피킹은 아무래도 사람과 대화하는 거라서 시험관에 따라 점수가 크게 차이 날 수도 있고 주관적인 견해도 들어갈 수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 방법 시험 전에 꼭 다시 한번 들으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좋은 결과 나오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오늘도 어제보다 더 나은 하루 되세요. 안녕.